추석 한가위 연휴 기간 중에 촬영한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의 지금까지 시즌 베스트 11을 저희가 또 선정을 해보겠는데, 이 선수를 통해서 또 EPL과 라리가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명철 해설위원께서 역시 이제 EPL 베스트 11을 선정을 해오셨고, 저는 라리가의 베스트 11을 선정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이명철 해설위원, 포메이션은 어떻게 하셨죠? 독특합니다. 3313입니다. 요한 크루이프. 맞아요. 마르셀로 비엘사. 네,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뭔가 패스 축구라는 감독들의 지향하는 바가 있는 감독 전술이기도 하죠. 예전에 광주 FC의 박진석 감독 시절 때 비슷한 포메이션이 있었고, 요즘 펩가르디올라의 전술도 약간 3313, 3331의 느낌이 좀 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스톤스 선수 이제 그 하이브리드 롤 쓸 때 스톤스를 어디까지 쓰느냐에 따라서는 그런 형태가 나오죠. 그렇죠. 네. 지난 시즌에도 그런 걸 봤습니다만, 어쨌든 먼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골키퍼는 누굽니까? 저는 여기도 격전이 되게 많았는데요. 네. 리버풀의 알리송을 꼽았습니다. 네. 알리송 선수 자격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의 발리슛은 진짜 이건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슈팅이에요. 그거 들어갔으면은 뭐 이달의 골 후보 정도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요? 시즌 베스트 골을 우리가 이제 해자할 때, 정리해 놓을 때 분명 그 골 들어갔을 겁니다. 진짜 너무나도 대단했던 임팩트인데, 그 어떤 팬분이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나오면 안 됐던 슈팅과 나오면 안 됐던 선방이다. 그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방과 슈팅과 선방이었다라는 걸 좀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느낌이지 않았나. 손흥민 선수가 뭐 커리어 그 200골 동안 멋진 골이 굉장히 많은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떨구면서 바로 그 정말 한 3박자는 빨리 찬 슈팅 같은데, 대단했죠. 그 발리가 들어갔더라면 손흥민의 또 대단한 골 목록의 리스트에 분명히 그 골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막아낸 알리송 선수. 연달아 2개를 막아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어서 이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장면이 최근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뉴캐슬전에 이 상대 발리를 막아냈던, 정말 라인에서 끄집어냈던 골대까지 활용해서 막았던 선방이라든지, 올 시즌 전체적으로 알리송의 선방과 나오는 타이밍을 통한 뒷공간 커버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토트넘전을 패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무패를 달리고 연승을 달리는 데 있어서 알리송의 공이 컸고요.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한 골키퍼가 비카리오. 그리고 좀 고려했던 골키퍼가 웨스트햄의 아레올라 골키퍼입니다. 아레올라도 선방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역시 마지막 격전은 토트넘의 비카리오와 리버풀 알리송의 비교였는데, 비카리오가 들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종합적인 능력치는 아무래도 알리송이 좀 더 위였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 알리송을 꼽았습니다. 알리송. 알리송. 인정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저 라리가에서 제가 선정한 골키퍼는 오늘 라리가 나올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팬 여러분들께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이고, 그러니까 알리송 같은 빅네임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빅네임이 아닌 선수입니다. 라스팔마스의 알바로 바이에라는 골키퍼가 있어요. 알바로 바이에. 이 선수가 그 알리송 선수처럼 끄집어낸 게 있습니다. 라인에서 건져내는 선방들. 그런 게 있고, 그 올 시즌 내내 잘했는데, 슈퍼 세이브 면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시즌 지금까지 시점에서 보면 정말 슈퍼 세이브의 라리가 현재까지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경기는 2경기입니다. 그 라스팔마스 대 세비야, 그리고 라스팔마스 대 레알 마드리드. 아마 레알전은 레알 상대가 레알이기 때문에 좀 보셨을 텐데, 그 세비야전도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세비야 대 라스팔마스 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끄집어낸 상황도 이제 거기 있고, 정말 그 선방의 횟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승격팀의 버팀목이네요.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은 뭐 올 시즌만 잘한 거는 아니고 그 2부에서도 사실은 잘했는데, 어쨌든 라리가에서 지금 라리가 전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슈퍼 세이브 폼이 좋은 키퍼이고, 거의 매 경기 그런 세이브들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경쟁자를 한 명만 얘기하자면 우나이 시몬 선수. 우나이 시몬. 우나이 시몬 선수. 다들 아시는 이제 그
라리가 3강의 네. 골키퍼들은 저는 지금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압도적으로 슈테겐이었겠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 같으면 또 압도적으로 쿠르투아였겠지만 그렇죠. 네. 애석하게도 테오 슈테겐 선수는 물론 바르셀로나가 지금 실점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테오 슈테겐 선수가 좀 잔실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전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네. 오블락 선수는 지금 무난하긴 한데 우리가 정말 입을 쩍 벌리면서 쳐다보던 그런 오블락 포스까지는 네. 아니고요. 그 레알 마드리드는 임시 변통으로 지금 케파 선수를 데려왔는데 케파 선수는 지금 레알 팬분들에게 100% 만족감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3강 골키퍼는 아니고 그 바예가 아니라면 저는 우나이 시몬을 선택하고 싶기는 한데 바예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알바로 바예 선수. 네. 자,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포메이션의 아래쪽에 있는 3명 듣겠습니다. 네, 종합 수비라고 봐야죠. 네. 풀백 수비, 센터백 수비 모두 해당되는데요. 리버풀의 앤디 로버슨, 네. 이어서 아스날의 살리바, 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디아스까지 네. 선정을 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크게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비교가 좀 됐던 마지막까지 좀 예. 뭔가 고민했던 선수는 일단 토트넘의 판더벤, 그렇죠. 그리고 네, 로버슨과 같이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도기. 네. 정말 좋은 감각을 보여줬는데 로버슨이 뭔가 저는 전술적으로 무에서 유를 좀 만드는 환경이 있다고 보거든요. 변형 백스리의 스토퍼로 뒤에 남는데 전술이 4-3-3과 3-2-4-1로 오간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예전 한창 때 로버슨이 뛰던 위치보다는 아래에서도 해줘야 되는 역할이 많이 요구받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다 끌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로버슨의 그런 우수함,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게 팀으로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좀 기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종합적인 능력치가 제가 봤을 땐 로버슨이 역시 미가 아닌가라고 좀 봤고요. 살리바는 사실 요즘 경기 보면 살리바는 지난 시즌도 잘했지만 더 노련해져서 돌아온 느낌이거든요. 지난 진짜 시즌은 잘해요. 이제 그 후반부는 좀 부상도 부상 때문에. 있고 네. 조금 오히려 마갈량이스 선수가 더 빛났던 시기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살리바가 뭔가 그 종합적인 노련함에서 확실히 더 인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후벤 디아스는 사실 고민하지 않고 먼저 넣었습니다. 네. 이 선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수비에 있어서 저는 만능, 예측 수비, 빌드업, 후벤 디아스가 빠진 맨체스터 시티 수비는 뉴캐슬과의 카라바컵 경기도 그랬지만 뭔가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 경기는 사실 3선의 차이가 우선이긴 했습니다만 네, 로드리 선수도 없었으니까. 칼빈 필립스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걸 떠나서 후벤 디아스는 지금 전체 수비수의 교본과도 같은 선수라고 보고요. 살리바를 둘지, 판더벤을 둘지, 마가이앙이스는 근데 뺐어요. 8월에 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펠리스의 안데르센도 사실 안데르센 선수도 사실 폼이 좀 좋거든요. 골도 넣고. 네. 근데 종합적인 능력치가 결국은 왼쪽은 로버슨, 가운데는 살리바.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센터백은 살리바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3명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저의 3명은 2명은 그렇게 많은 설명은 필요 없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안토니오 리디거, 바르셀로나의 쥐일 쿤데. 네. 쥐일 쿤데 선수는 뭐 올 시즌 지금까지는 뭐 거의 라리가 전체를 통틀어서 수비의 제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리디거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에는 좀 더 이제 레알 팬들이 아마 좋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시즌에는 그 첼시에서 정말 막중한 에이스 수비수 같은 역할을 했던 거에 비하면 레알에 와서는 여기저기 땜빵도 하고 뭐 못 나오는 날도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약간 비중이 조금 줄었었거든요. 아무래도요. 네, 그냥 밀리탄과 알라바가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데 올 시즌에는 그게 아니죠. 밀리탕 선수가 불의의 부상으로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서 그리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점점 알라바 선수가 수비적으로는 좀 약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면서 리디거 선수에게 기대는 바가 레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주력 포지션으로 출전을 하니까 리디거 선수가 예전 첼시 시절의 위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리디거의 수비력이 이랬지. 그렇죠. 그 선수가 가진 장점이 더 많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죠. 올 시즌은 아마 리디거의 중요성이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약간 그 불안한 경기력을 노출을 하면서도 실점이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거기에는 저는 리디거 선수 공헌이 가장 크다고 보죠. 지금은 쿠르투아 골키퍼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리디거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비수 세 번째 수비수가 다비드 로페스 선수입니다. 다비드 로페스. 네, 이 선수는
수비수도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는 선수이고 나폴리에서도 이제 한 2년 정도 있었던 선수인데 에스파뇰에 또 오래 있었죠. 그런데 이 다비드 로페스 선수가 지금 지로나 돌풍의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지로나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에서 패하는 바람에 지금 3등으로 내려가기는 했으나 굉장한 시즌 스타트를 끊으면서 유럽 전역에 지금 관심을 지로나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비드 로페스가 사실 지로나의 그 체계적인 빌드업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드 로페스가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로나가 빌드업이라든가 주도권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시즌 초반에 가져가고 있고 게다가 다비드 로페스 선수는 또 셋피스 같은 과정에서 골들도 지금 잡아내주고 있어서 단순 수비력으로만 따지면 다비드 로페스 선수는 아주 베스트는 아닙니다.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네. 단순 수비력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지로나의 현 체계를 만드는 가장 주춧돌적인 선수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전술의 핵심이기 예, 때문에. 예, 전술 핵심 플러스 공격 포인트까지 만들어주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는 여기 들어갈 만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리디거, 다비드 로페스, 쥘 쿤데 이렇게 세 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3313이니까 중간에 3을 듣겠습니다. 네. 이거 좀 재미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한 명도 뺄 수가 없더라고요. 비수마 로드리 라이스입니다. 자, 못 빼요. 전 못 빼겠어요. 로드리 선수는 지금 그 포지션의 황제예요. 1위입니다. 네, 1등입니다. 엠퍼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유럽 전역을 다 따져도 네, 엠퍼러기 그래도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로드리 선수를 열심히 지금 이제 따라가고 있는 선수가 데클란 라이스 선수죠. 그렇죠. 네, 그 라이스 선수 그 빠졌을 때 이상했다니까 그 북런던 때.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그 라이스 선수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네. 토트넘 지금 돌풍의 비수마 당연히 핵심이죠.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세 명이 이 평가를 받는 게 저 지금 마땅한 상황이라고 봐요. 로드리 선수가 물론 그 좀 안 좋은 행동으로 퇴장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그걸 고려해도 지금까지 1등의 폼. 이 선수도 아까 후벤 디아스처럼 이 포지션의 교본과도 같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수마의 상승세는 지난 시즌의 비수마와 올 시즌 비수마에 다 아예 달라졌고요. 지금 토트넘이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재적소의 위치 선정, 중요할 때의 볼음반, 공격 관여, 수비할 때의 커버 능력. 원래도 브라이튼 때 태클을 잘했던 선수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비수마의 공격과 수비에서의 어떤 영향은 토트넘의 후방에 정말 체질 변화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수마가 지금처럼 못해줬으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토트넘 3선이 말 그대로 비상이 됐겠죠. 네. 호이비에르나 아니면 뭐 지금까지도 사실 출전기를 잘 못 잡고 있는 스큐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역시 비수마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 시즌 전에 굉장히 많이 우려했던 3선 문제를 이제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본인의 역량으로 다 메워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콘테 감독 약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죠? 콘테 감독 시절에 데려다 놓은 선수가 비수마 선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토트넘 팬분들은 없지 않을까 라고 보고요. 이어서 라이스 정말 라이스가 옴으로써 아스날의 중원은 이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피지컬, 경합이 많이 달라졌고요. 또 하나는 버티는 힘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스가 빠진 북런던 더비 후반을 보더라도 딱 느껴지지만 라이스가 있음으로써 아스날이 리드를 하고 그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이 확실히 갖춰진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라이스가 있음으로써 수비에서의 경합, 상대와의 어떤 붙는 상황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보여준 이 선수의 어떤 그 위닝 멘탈리티에 따른 한 방까지 여러모로 라이스 선수가 아스날 중원 또 팀 분위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볼 간수나 패스도 잘해요. 네. 아까 이제 살리바의 경우는 살리바만 후방에 두고 다른 자원들을 전진시킬 수 있을 정도로 후방에 안정감을 가져가 주는 게 이제 아스날의 살리바 선정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라이스는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살리바 이상으로 라이스가 있음으로써 아스날의 후방이 더 믿음직스럽고 그를 통해서 전진하는 다른 자원들의 효과까지 저는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라이스도 아스날에서의 존재감이 초반에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미원님이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선수 여태까지 7명이 등장했는데 네. 다 상위 4팀의 선수들이죠?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등부터 따지면 역시 맨시티,
토트넘, 아스날, 리버풀.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까지 7명은 다 됐어요. 네. 저는 그래도 저 라스팔마스 하나 있잖아요. 저도 이따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대해 주시고 여기 고민했던 선수가 웨스트햄의 워드 프라우즈와 파케타.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명이 너무 폼이 좋고 그 팀에서의 영향력이 확실한 데다가 한 명을 빼기는 너무 섭섭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파케타, 워드 프라우즈 둘 다 너무 고민됐는데 넣지 않았고요. 뉴캐슬의 기마랑이스. 마찬가지로 네. 사실 이 토날리 선수가 아직까지는 동선이나 역할 분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마랑이스만큼은 여전히 만능의 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마랑이스도 아쉽게도 종합적인 능력치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세 명이 아니었나 싶었고 또 리버풀의 소보슬라이도 역시 경쟁이 가능한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세 명이 진짜 좋긴 좋아 보이네요. 아주 든든하죠. 지금으로선 가장 프리미어리그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삼선의 이 세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자, 그러면은 저는 3, 2, 4, 1이니까 두 명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의 두 명은 올 바르셀로나입니다. 한 명은 프랭키 더영, 한 명은 원래는 측면 풀백으로 가야 하나 어차피 3, 2, 4, 1에서는 여기 갖다 놓으면은 그 실제 현실 전술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안 칸셀로 선수. 칸셀로. 네. 근데 여기 위치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괜히 칸셀로 선수 넣는다고 뭐 4백 포메이션을 제가 만들질 않고 네. 아예 그냥 3, 2, 4, 1 해가지고 이 자리에 칸셀로 선수를 넣었어요. 이 선수의 영향력은 사실 중앙에서도 많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위치에 있는 게 맞죠. 실제 바르셀로나 와서도 결국은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의 활약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요즘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재다능한 원래 그 칸셀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 칸셀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수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아무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지금 분위기에서는 넣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옳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칸셀로 선수 약간의 그 경기 수 뛴 시간의 핸디캡은 있어도 안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포함을 시켰고, 프랭키 더용 선수도 최근 경기들에서는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못 나오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경기까지만 따졌을 때 영향력만 고려하더라도 프랭키 더용도 들어가야 된다. 예, 더용 선수의 스탯적으로 놀라운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올 시즌 현재까지 더용 선수의 경기당 평균 패스 횟수가 100회입니다. 그렇죠. 네, 100회인데 성공률이 94%가 넘습니다. 과거에 차비 에르난데스에 육박하는 스탯이에요. 네, 차비 선수는 100개가 막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100개 넘는 패스 횟수에 뭐 97% 나오고 막 그런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그 비슷한 수치를 지금 프랭키 더용 선수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고, 이 정도 영향력의 선수를 라리가 전체에서 이 미드필드 쪽에서 꼽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에도 물론 훌륭한 미드필더들이 많지만 레알 선수들은 아시다시피 약간 지금 돌아가며 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예, 예전처럼 뭐 고정적으로 크카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 추아메니 뭐 카마빈가 발베르데 뭐 이렇게만 나오지도 않고, 여기 이제 모드리치 선수, 크로스 선수가 섞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합이 돌아가기 때문에 레알 선수들은 딱히 이 미드필드에서 뽑기가 오히려 조금 껄쩍지근했고,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고려했던 후보 중에 하나는 사실은 사울 니게스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 기준으로 라리가 어시스트 1위로 올라선 선수거든요. 최근에 사울 선수 하는 것만 보면 뽑아줄까 했지만 그냥 칸셀루 선수를 이쪽으로 올리고 프랭키 더용 선수와 함께 이렇게 놓는 정도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3313이니까 1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1은 역시 이 앞서 아주 든든한 삼선 미드필더를 만나봤기 때문에 공격에 집중하는 미드필더죠. 그러면 여기서 체질 변화를 이끈 토트넘의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이거는 메디슨 선수 올 시즌 최고의 폼이고요. 네, 킹정하는 바입니다. 네. 레스터 때보다 정말 본인이 좀 성장한 부분이 있고, 아마 달라진 환경, 뭔가 동료와의 어떤 조합에 따른 차이점, 그리고 감독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메디슨 선수 데려온다고 그랬을 때 그 메디슨 선수가 물론 이제 공격 포인트가 좀 많고 뭐 이제 그런 점은 인정하겠으나 정말 크리스찬 에릭센 때만큼의 창조성이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부호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임스 매디슨이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창조성, 창의성은 에릭센에 못지 않아요. 이건 지금으로서 리그 베스트급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가장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누구야 하면은 제임스 매디슨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의 폼인데, 그러면은 이명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선수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창의적인 포텐셜을 완전히 지금 만개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와서 풀어주는 영향력, 전환 능력, 박스 침투 능력, 활동량부터 해서 매디슨 선수가 정말 많은 부분을 좀 가져다주고 있는데, 또 매디슨 영입 효과를 통해서 토트넘의 압박 강도도 분명 더 올라온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매디슨이 정말 이 자리에 있어서는 그 어느 선수와의 비교도 없이 이번 시즌 베스트에는 정말 누구나 다 넣을 것 같다. 매디슨의 영향력은 그 정도로 전반기 정말 좀 굵직한 하락이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싶네요. 네, 매디슨 선수 정말 인정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숫자가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3, 2, 4, 1이기 때문에 4명을 쫙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로나의 요 선수, 제가 이제 그 주목할 아주 젊은 선수, 그리고 성공적인 영입, 뭐 이제 이런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언급했던 선수인데, 지로나의 사비우 선수를 요 선수 그 애칭 중에 사비뉴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라리가에서 그 자막 나오잖아요. 골 넣고 그러면은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그쵸. 아예 사비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원투펀치 코너에서는 사비우라고 말씀드렸던 그 2004년생 19살짜리 지로나의 윙어, 트루아로부터 임대되어 있는 그 지로나의 윙어를 이제부터는 저도 공식적으로 사비뉴라고 오늘부터 부를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네, 왜냐하면 라리가 그 TV 화면에서 사비뉴라고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사비뉴라고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어디 위키나 이런 데도 보시면 사비우 뭐 또는 사비뉴 뭐 이제 그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앞으로 이 선수를 부를 때 사비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소시에다드의 쿠보 다케우사 선수. 너무 잘하고 있죠. 그리고 앙투안 그리즈만과 헤이주드 벨링엄입니다. 헤이주드 벨링엄. 헤이주드 벨링엄. 네. 그래서 뭐 벨링엄 선수, 그리즈만 선수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쿠보 선수는 최근에 이제 그 현지 쪽의 언론들을 보더라도 그런 표현을 써요. 쿠보 선수도 지금 자신을 완전히 만개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매디슨 선수도 아까 지금 토트넘 와서 더 만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나눴지만은 쿠보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잘했죠. 그 소시에다드가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는데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선수인 건 맞는데, 올 시즌의 쿠보 선수는 지난 시즌보다도 더 한 발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원터치 뭐 투터치 이내의 볼을 처리하는데 대부분 위협적인 슛이나 위협적인 크로스가 나갑니다. 그 쿠보 선수의 그 원터치로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왼발에 딱 맞춰서 골문 앞으로 보내거나 그 동료 앞으로 보내는 그 슈팅이나 패스의 올 시즌의 그 퀄리티는 정말 그 오른쪽 라리가 모든 윙어 통틀어서 거의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마무리의 정교함이 더 이제 업그레이드. 그 성공률이 어마무시하게 제가 봤을 땐 좋아요. 그러니까 체감으로 받는 성공률은 정말로 그 엄청난 수준으로 지금 쿠보 선수가 위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비뉴 선수는 또 지로나 공격에 있어서 거의 또 본체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비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에서는 좀 많이 막히긴 했는데, 레알의 그 또 수준 높은 미드필더들에게. 그런데 그 경기를 제외한다면 사비뉴 선수도 거의 못한 경기 없이 상대 진영을 다 헤집고 다녔습니다. 아마 라리가 올 시즌 계속 팔로우 해오신 분들은 제 말을 아실 텐데, 어쨌든 사비뉴와 쿠보는 그 팀이 그렇게까지 뭐 레알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가 아니지만 이 두 선수는 지금 현재는 뺄 수 없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사비뉴와 쿠보는 있어야 되고, 그리즈만 선수는 시즌 아주 극초반에는 약간 저조하게 출발하긴 했어요. 쿠팡 플레이 시리즈 와서 너무 힘을 썼는지 몰라도, 한국에서 아니면은 뭐 영차 뭐 하면서 너무 힘을 썼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그리즈만 선수는 약간 저조하게 출발은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 그리스만은 그리스만, 역시 역시 그리스만은 그리스만 그 라리가 킹 같은 모습을 요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벨링엄 선수는요, 이 헤이주드 벨링엄 선수는 이 전체 선수들 가운데 그럼 MVP는 누구야? 그러면은 벨링엄이에요. 그렇죠. 예. 개인으로서 가장 지금 돋보이는 활약. 임 의원님은 혹시 로드리 선수? 맨체스터 시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 11 프리미어리그에서요. 중에서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 포지션 불문하고 랭킹 1위가 누구냐 현재 아직 안 후뱅 나와. 디아스를 꼽고 싶습니다. 네? 후뱅 디아스. 후뱅 네. 디아스 선수가 랭킹 1위다. 둘 중에는 이견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로드리냐 디아스. 근데 저는 결국 로드리 그 퇴장이 좀 남아 있는 게 있고 디아스는 여전히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봐서 저는 각 그 포지션에서 가장 무결점 플레이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로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결국은 디아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로드리 선수 혹시 네. 좀 쉬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좀 과했잖아요. 좀. 네. 그, 굳이 이렇게 모션 올릴 필요가 액션이 있었을까? 너무 과했는데 원래 그런 선수도 아닌데. 그건 모르죠 사실. 근데 정말 그분하고 제가 성격은 밥을 모르니까. 같이 먹어본 적도 없고 해서 잘 알질 못하는데 네. 조금 오바스러웠던 느낌은 있거든요. 창조 휴식의 느낌이다. 근데 창조 휴식이라고 하기에는 그 네. 일정 자체가 맨시티가 지금 충분한 선수층은 아니어서 제가 그 카라바오컵 때도 뭐 얘기했지만은 사실 소수정의 팀이잖아요, 이 팀이 지금. 지금 숫자가 너무 적고 이번에 울버햄튼전만 해도 벤치에 8명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어린 자원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교체를 아주 풍부하게 시키는 스타일도 아니고 네. 너무 스몰 스쿼드인데 거기서 창조 휴식이라면은 좀 그것도 좀 과도한 억측이긴 한데 어쨌든 그 로드리 선수의 그 행동 때문에 감점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MVP를 고려할 때 그 결점이 무엇인지도 찾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느껴지는 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선수들보다는 지금 이미 나온 선수 중에서 후벤 디아스 선수를 일단 넘버원으로 네. 이명철 의원은 포지션 불문하고 꼽아주셨고요. 저는 벨링엄 선수가 전체에서 이제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명철 해설위원의 이제 공격 자원 3명을 듣겠습니다. 네, 일단 토트넘의 손흥민, 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홀란, 네. 울버햄튼의 네투. 네트 이렇게 세 한 명 들어갔군요. 네. 네. 왜 이렇게 제가 상위 팀 말고 왜 팀 보고 고른 게 아니니까 네. 꽂고 나서 보니까 팀이 좀 모여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는데 일단 프리미어리그가 올 시즌 승격 팀들이 다 부진합니다. 보통 이 시기에 승격 팀들이 돌풍을 일으켜서 초반에 좀 올라오다 보면 한두 팀 정도는 네. 입가 마련인데 그 팀의 에이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산점이나 스포트라이트가 더 그렇죠, 오기 그렇죠.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승격팀 3팀 루턴타운, 번리, 셰필드 다 부진한 상황이고요. 기존에 잘했던 뉴캐슬 요즘 잘하고 있지만 시즌 극초반에 좀 부진함이 있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스톤빌라, 브라이튼, 웨스트햄 팬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한데 이 세 팀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윗순위에 있는 팀들보다 약간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제가 볼 때는 좀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에서 확연히 최고다라는 선수들을 갖고 있진 않죠. 네, 뭐 브라이튼 뭐 에스투피니안부터 해서 뭐 주앙페드도 좀 정말 잘하고 있고 뭐 당장 아스톤빌라의 경우도 좀 무사 디아비의 정말 기념비적인 활약이 되게 돋보인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드 프라우즈, 파케타, 제로드 보엔, 보엔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엔 선수도 골 많아졌어요 지금. 그런데도 울버햄튼의 네투를 한 자리에 놓은 이유는 이 선수는 팀의 전술을 초월한 존재라는 느낌을 줘서라고 생각합니다. 전술이 지금 마땅치 않은 울버햄튼의 상황인데도 네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고요. 역습을 이끄는 상황, 만들어야 될 때 네투의 드리블로 상대 측면 흔드는 상황, 또 그게 욕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이타적인 선택을 하면서 동료들에게 기회를 떠먹여주는 상황까지 네투의 측면에서의 존재감, 그리고 지금 도움 순위도 도움 4개로서 지금 숫자로만 봤을 때는 공동 1등이거든요. 네투 선수 이 정도 활약이면 지금까지는 리그 베스트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선수는 네투가 아니고요. 오히려 홀란 선수였어요. 왠지 뭔가 조금 약간 미적지근한 느낌이 있죠. 홀란이기 때문에 더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홀란 선수가 잘한 경기와 좀 보이지 않는 경기, 그리고 잘한 경기, 골을 넣은 경기를 하더라도 뭔가 아쉬운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지적받을 만한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홀란 선수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메시 선수의 가장 큰 적은 메시 자신이
수립해 놓은 스탠다드다. 네. 메시 자신이 설정한 기준. 그러니까 메시 선수는 뭐 한 시즌에 모든 대회 73골을 넣은 선수 아닙니까? 네. 1년에 모든 대회 91골을 넣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설정한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90골을 넣는 선수예요. 그런데 70골밖에 못 넣었어. 그럼 이제 부진하다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부 다 아쉽다라는 네,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단점들을 찾아내고 하죠. 근데 네. 홀란 선수가 지난 시즌 처음 맨시티 건너왔을 때 초반 페이스 보고 사람들이 그랬잖아. 야 이거 메시 73골 따라잡는 거 아니야? 네.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쵸.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홀란 선수가 만약에 모든 대회 토탈 한 40골 정도 넣는다 한 시즌에 그러면 아마 좀 저조하다고 될 거예요. 올 시즌 초반이 제 생각에 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진한 뭔가 보이지 않는 경기 내용이 가득했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당장 울버햄튼전만 보더라도 홀란 선수가 90분 경기 동안 보여준 영향력은 많지 않았거든요. 터치 횟수나 관여도가 좀 적죠. 그렇죠. 이게 맨체스터 시티의 전술 문제가 되었든 본인에 대한 집중 견제가 문제가 되었든 분명 홀란을 꼽을 때 베스트로 꼽기에 약간 망설여진 이유가 그 부분에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8골을 넣었고 그 8골을 넣은 부분에 있어서 번리전처럼 본인의 결정력으로 경기를 바꿔낸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또 웨스트햄전도 홀란의 활약은 좋았는데 아레올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맞다가 결국 마지막에 홀란이 득점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 게 요즘 이제 전문 용어로 억가죠. 억가. 맞습니다. 억가당한 경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 경기를 홀란에 부진했다 말하기는 힘든데 8골을 넣었음에도 베스트에 빼는 건 홀란에겐 좀 가혹한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래서 일단 베스트에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홀란은 베스트. 근데 만약에 홀란을 뺐다고 한다면 보웬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스날에서 잘하고 있는 부카요 사카가 될 수도 있고 또 도움수로 봤을 때는 모하메드 살라도 밀리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투 선수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네. 그 이명철 위원회 리스트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게 뭐냐면 살라와 사카를 제친 겁니다. 그렇죠. 측면 공격수 아마 다른 사람이 이거 했으면은 살라 선수 혹은 사카 선수가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명철 위원회 리스트에서는 네투가 그 둘을 제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앤서니 고든도 좀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역시 홀란을 빼는 건 가혹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인데 사실 손흥민 선수도 설명이 필요 없는 현재까지의 폼입니다.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보여주는 결정력과 영향력 그리고 주장으로서 지금 팀을 이끌어주는 어떤 존재감,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토트넘도 긍정적인 분위기고 손흥민도 긍정적인 분위기거든요. 최전방으로 손흥민 선수가 기용되면서 토트넘의 경기 내용과 득점력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음을 생각해보면 손흥민 선수도 올 시즌 정말 아주 좋은 폼 스타트를 끊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숫자가 적습니다. 하나. 역으로 하나입니다. 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끝.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지금 이제 조앙 펠릭스 선수도 오고 조앙 칸셀로 선수도 오고 라민 야말이라는 또 신성이 등장하고 해서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편하게 이제 본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고요. 뭐 환경이 되면 이 선수는 뭐 연령에 관계없이 올 시즌에도 계속 잘할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레반도프스키를 능가하는 이 자리 라리가 선수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간단히 레반도프스키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혹시 전체 이 베스트 11을 봤을 때 라민 야말을 빠진 것에 아쉬움을 느끼는 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야말 선수가 엄밀히 말하면 쿠보 선수에게 아직 밀린 거죠. 네, 그게 이제 야말 선수와 쿠보 선수 대 선수로 티어를 놨을 때 정말 누가 더 재능이냐 여기서 쿠보가 지금 이겼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티어 메이커가 아니라 올 시즌 현재까지의 이 리그에서의 베스트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쿠보 선수가 누가 와도 다 이겨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야말 선수는 그 출전 시간이 물론 16살 선수로서는 지금 너무 많이 뛰고 있긴 하지만 쭉 뛴 건 아니거든요. 쭉 뛴 건 아니고 플레이는 매우 좋지만 가시적인 골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라리가 골은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쿠보 선수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쿠보 선수는 매 경기 지금 소시에다드의 그 에이스급 주력으로 지금 뛰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괄목할 만한 골들도 넣고 있고 공격 포인트가 지금 어마무시한 경기 수로 봐도 뛴 장이 더 많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모르죠. 라말 이제 한 30라운드쯤 되면 제가 야마를 더 위에 놓고 이제 쿠보를 더 아래 놓을
가능성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쿠보가 그냥 다 이깁니다. 뭐 호드리구가 와도 이기고 뭐 누가 와도 쿠보가 이기는 거고 왼쪽은 그 지로나의 사비뉴 선수가 지금까지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들어간 거고 야말 선수는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대체로 7라운드까지 진행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8라운드까지 진행된 스페인 라리가에서 시즌 지금 현재까지의 베스트 11을 이명철 해설위원과 제가 나름대로 선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얼마든지 더 좋은 베스트 11을 선정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 진행했던 오늘의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또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